최근에 이제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후원자로부터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뭐 그림감 얘기하고 돈 하고 유튜브에서 그런 면이 나쁘지 않느냐, 그게 어떤 주는 이미지가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현재 우리 지구 문명에서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수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뭐 빛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원천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현찰 선물을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현찰 주기가 좀 뭐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가변성 때문이에요. 그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변성 가장 높죠.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인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걸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물질도 많고, 그래서 가변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 어떤 물질계에서 순수 에너지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을 뭐 마음대로 막 찍어내버리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마음대로 찍어내버리면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하고 어떤 가변성, 잠재력을 이렇게 상실시키면서 돈을 찍어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재 돼가고 있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돈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제 그림을 그렇게 뭐 100억에 1000억에 팔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변성이 큰 에너지를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죠. 어제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화실에 찾아온 사람이랑, 지금까지는 공간과 재료비가 없었다. 그래서 그림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앞으로는 공간과 재료비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닌데 지금 중간 단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공간이 부족하고 재료비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앞으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거기 화실을 한 60평 정도 되는 그 터미널 화실을 이렇게 쭉 이제 그 화판들 배치를 해본 거예요. 한 20개 정도가 되나? 뭐 2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큰 그림 20개. 하면서 역시 좁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좁으니까는 자꾸 이제 작업대에다 바퀴를 달게 되고, 바퀴 단 거를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여기서 작업하고 다시 세우고 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좁은 공간의 문제가 그겁니다. 시간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시간이 이게 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돈이 더 소중해 보이지만, 나이가 40대, 50대 되고 보면 시간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나이가 더 들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돈이 훨씬 더 중요했던 상황에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으로 넘어가 있는 과도기에 현재 있죠. 이제 예술가로서,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 확보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 이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투자자들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저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사람을
사람을 만나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뭐 알바생 구하려고 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붓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추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8월 달인데 2019년 8월인데 오늘 또 이제 우리 집에 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또 이제 냉매 부분을 손보기 위해서 제가 또 집에 가야 돼요. 조금 있다가 걔 밥도 줘야 되지만 또 이제 그 서비스 센터 불렀는데 또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또 제가 가야 돼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갈 필요가 없죠. 아는 사람한테 에어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제 시간을 그림 그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도 노력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거 또는 술 먹는 것도 혼자서 화실에서 병맥주 한 잔, 작은 거, 선물 받은 거. 그러니까 혼밥 혼술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제가.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옆에다가 뭔가를 놓고서. 그걸 뭐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학교 다닐 때. 원래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은 술 한잔 들어가면은 노래가 하고 싶어지고 노래방에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싹을 잘라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제 돈하고 시간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입는 거에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돈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을 갖춘다라는 것은요, 그 돈이 들어가는 거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경차 타고 다니고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스타일을 쫓는 게 아니라 실용성만 쫓는 거예요, 그냥. 옷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 그러니까 잠자는 곳, 사는 집, 입는 옷, 타는 차에 있어서 스타일을 추구하기를 포기했다고요. 아주 예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대단한 작가가 돼야 되는데 조금 품위가 이게 좀 품위가 좀 잡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그걸 포기했고 앞으로 계속 포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누군가가 대신 고 작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올 때까지는 저는 이렇게 찢어진 옷, 낡은 이 옷이 하도 오래돼서 낡아서요. 이게 일부러 찢었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요 낡아가지고 지가 뜯어진 부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곳곳에. 이 목도 제가 잘랐지만 이게 하도 낡아가지고 이 목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 거예요. 이것도 막 여기 뜯어져서 그래서 자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샀던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요, 현재. 그리고 이게 제 작업복이에요. 여름이잖아요. 시원하면 되는 거죠. 기능성하고 실용성만 추구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갖추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주 완주가 친정인 분이 저기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사는 분이 어제 이제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친정에 온 김에 휴가 때 와서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급의 별자리 문제인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세종 드라마에 보면은 그걸 선기옥형이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그 천측의 그러니까 그 별자리가 운행되는 거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요. 아무튼 그 정식 명칭 지금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숨기죠.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명나라인가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그 선진국이나 그 제국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그 국가에서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미래 예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자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미래 예측. 그러니까 왜 별자리가 미래 예측이냐면 별의 주기, 혜성의 주기가 76년 뭐 이렇잖아요. 그 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날씨 예측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천문관을 항상 뒀었죠. 그 국가에서 천문관. 천문관들이 대단한 예언가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별자리하고 별의 운행에 관련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이 비로소 독립국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기 민족의 자기 국가만의 그 오랜 전통에 있어서의 별자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의미한다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서양 별자리 88개란 말이에요. 우리 별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겨우 그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 사상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수준? 대학원생 이상이나 좀 알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서양 별자리를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서양 제국주의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구려 고주몽 때부터 있었다는 그 고구려 별자리를 300개가 넘는데 그것을 99개 정도로 해서 동양 별자리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 갖고 있었고 하고 싶었지만 사실 연구소도 없었고 연구 비용도 없었고 또 제가 그렇게 지금 제 그림은 그리지만 제가 디자이너로서는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별자리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를 막대한 돈을 걸고 공모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미래생들, 미술 전공자, 디자이너들이 최소한 수만 명이 참여한 상태로 우리 고구려 별자리가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북두칠성이 있으면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을 그린다고 쳤을 때 국자 디자인이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점수를 매겨서 전문가들 점수하고 우리 왜 뭐 슈스케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계획으로 우리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 99개를 만들고 왜 99개냐면 상징적으로 서양이 88개니까 저는 99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급 높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그 다음에 전국 학생 미술 대회를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 상금만 1억이고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시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30억 프로젝트예요. 뭐냐면은 기존의 미술 대회하고 달리 저는 그림도 그리고 세 가지. 구상화, 추상화,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구상화와 추상화를 이렇게 그렸는가를 쓰게 할 거예요.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금은 어마어마하게 줄 겁니다. 장학금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1000만 원, 500만 원씩 정도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감각적 능력과 사유의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의 그런 미술 대회를
기획하고 싶고 그것도 정말 몇십억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몇십억짜리가 한 5개 되고요. 몇백억짜리가 한 5개 되고 그리고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한 5개 되고 그럴 겁니다. 제가 꿈꾸는 프로젝트 한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창조화력 발전소가 100조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1000조를 기부해야 하는가? 저는 그 프로젝트를 거의 20, 30년간 생각해왔단 말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돈 얘기는 심심치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제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사는 거를 터치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좋은 작업실을 제공해 주세요. 왜? 그 좋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야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제발. 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안경은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요, 안경이요. 안 좋으면 이게 보는데 이게 지장이 생기고 또 프로필 사진 할 때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안 좋은 안경은요 이게 좀 막 자꾸 막 나사가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은 걸 2개 샀어요. 왜냐면은 2개 사길 정말 잘했죠. 나사 빠져가지고 코 한번 잃어버린 적 있고요. 여기 나사 빠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번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안경이 뭐냐면 똑같은 걸 2개를 샀는데 그 고장난 거 빼고 2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그래서 추위를 춥다 덥다 또는 이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주변이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의 어떤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 현재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돈을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좀 약간 패션이 앞으로 이제 대단한 작가가 돼야 되는데 좀 패션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 2가지 말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남기는 겁니다. 보거나 말거나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칼럼을 하나 중형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거는 좀 2부로 해야 되겠네요.